안녕하세요.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이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참고로 앞서 설명해드린 독일인의 사랑과는 굉장히 다른 관점의 접근을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걸 과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통해서 제 관점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다면 뭐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소설에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고, 이후에 실제 작가의 어떤 삶은 어땠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 작품은 이제 이 작가의 이제 자전적 소설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삶과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둘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소설에서는 굉장히 외설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를 묘사해서 외설적이라는 게 아니고 일종의 매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외설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설에서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1930년대 프랑스 식민지 베트남의 어느 이제 마을에서 굉장히 이 프랑스 소녀, 15세의 프랑스 소녀가 굉장히 가난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투자에 실패해서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집안의 분위기가 비정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도 없는,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있으니까 히스테리 증상이 장난이 아니었고요. 광인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소설 안에서는. 그리고 큰오빠가 있는데, 이 큰오빠가 빨리 이제 그 남편같이 아빠의 역할을 해주길 바라면서 큰오빠를 막 재촉하고 있었고, 이 큰오빠도 어쨌든 그 집안에서 남자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발언권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였고, 밑에 있는 작은 오빠와 이제 여주인공, 이 두 사람은 이제 억압당하고, 이제 위에서 불공평하게 막 함부로 히스테리 증상이라든가 이제 함부로 막 대해도 뭐라고 하지 못하는 아주 갑갑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 소녀가 어느 날 이제 그 부둣가 근처를 가고 있을 때 굉장히 고급 롤스로이스 차가 다가오면서 그 안에 중국인 부잣집 남자가 있었는데 타겠느냐라는 게 제안을 하게 되고, 이 소녀가 당연히 육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저 부잣집 30대 중국 남자가 자신을 신체적으로 어떤 성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태워주겠다라는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근데 어쨌든 모르는 척하고 그 차에 타게 되고, 이제 몇 번 이제 차로 태워주다가 마침내는 이 남자가 본성에 이끌려서 노골적으로 아무도 모르는 어떤 아파트로 이 소녀를 데리고 가서 이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소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었고, 그래서 자기는 남성성에 대한 어떤 성적 착취라든가 폭력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작가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너무 억압됐고, 어머니와 큰오빠가 너무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강압적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배출구, 탈출구 같은 역할로서 이 남자와의 이제 일탈을 이제 벌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부잣집 중국 남자와 이 프랑스 15세의 소녀는 자주 계속 만나게 되면서 그런 일탈 행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작품은 참고로 영화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실제로. 그래서 그 영화 됐을 때도 굉장히 이제 야한 장면에 포커스를 두고 작품을 만들어서, 오히려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의 나중에 주제를 보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영화 역시도 야한 거에 초점을 둬서 제인 마치라는 당시의 어떤 소녀 나이에 굉장히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떤 외국 여성을 이제 뽑아다가 이제 찍었는데, 그 소녀가 그걸 찍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졌다라고 해요. 그 배우도 나중에 그런 걸 왜 찍었나,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아무튼 영화도 있다는 거. 근데 하지만 별로 권해주고 싶지는 않다. 뭐 또 그걸 또 아름답게 그냥 어떤 예술혼 같은 입장에서도 보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소설로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인 남자는 어떤 상황이었냐. 부잣집이긴 한데 자기가 자선가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여서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되는,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그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고, 이 여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집안의 분위기가 정상이 아니었다. 둘 다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탈적인 행각을 벌이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2년여간에 걸쳐서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 마르그리트 듀라스 소설의 특징인데요. 이런 과정에서 이 소녀가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고 결혼할 생각도 추호도 없었다. 단지 난 필요에 의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남자와 그런 것을 만나서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됐다. 그리고 성적 수치심이나 학대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죄책감이라든가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배경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둘 사이가 마치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그리고 남자는 만나면 여자를 직접 목욕을 시켜주고 이렇게 굉장히 이제 아끼면서 대해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육적인 관계를, 그래서 정신적인 교류가 없는 것처럼 묘사를 하는데, 여기서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의 작품들이 대부분 좀 충격적이고 일탈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덤덤하게 묘사를 하면서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넘기는 어떤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작품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게 오히려 너무 유하게 표현을 해서 뒤에 가서는 반전 비슷하게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어떤 그런 기법처럼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랑 얘기 같은 거에서도 괜히 안 좋아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무덤덤하게 있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간절히 좋아하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작품의 후반부에 드러날 때 굉장히 감동이 되잖아요. 그런 기법을 일종의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주제가 외설이 아니라 비록 이 남자나 여자나 비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이상한 형태로 사랑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분명히 정서적인 교류가 있었다. 왜냐하면 이 소녀도 남자의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돈이 많지만 아버지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 남자도 이 소설상에서도 분명히 이 소녀와 난 결혼하고 싶다 해서 아버지한테 계속 재촉해서 이제 막 부탁하는 게 나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절대 프랑스의 그 나이 어린 그 창녀 같은 그런 여자를 절대 며느리도 맞을 수도 없다면서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애매한 관계로 2년여간에 걸쳐서 가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는 소설상에서 여주인공이 다시 프랑스에 돌아가게 되면서 헤어지게 될 때쯤의 시점에서 마침내 드러나 이 소설에서 헤어질 때가 되고 나니까 이 남자도 이 소녀를 정말 좋아했다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헤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바라보고 가만히 대화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만약에 정말로 그 2년여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단지 육체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계속 사랑이 유지되는 거였다라면 끝까지 더 착취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성적인 비정상적인 어떤 억압적 사랑의 형태가 계속 나타났을 거예요. 이 소녀가 떠나기 직전까지 계속 착취 형태로. 근데 이 남자가 이 소녀를 너무 좋아했다는 게 드러나는 어떤 정황이 후반부에서 떠난다라고 하니까 이때부터 이 소녀에 대해서 관계조차도 이제 맺지 않고 계속 고심하게 되는, 이 소녀가 떠나면 나는 어떡하고 나는 얼마나 외로워질까에 대한 이 남자의 고심이 드러나게 되고, 이 여주인공 소녀는 언제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되냐. 이 소녀가 너무 나이가 어리잖아요. 15살에서 이제 2년간 17살이 된 건데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 어리잖아. 이 남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배가 이제 무심하게 시간의 오차도 없이 떠나면서 멀리 있는 그 남자의 차 안에 있는 그 중국 남자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가 되고 나서 아, 내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소녀도 실제로 가족들에게 이 중국 남자를 한번 소개시켜줘요. 물론 둘 사이가 육체적 관계가 있다는 건 거부하고 이제 거짓말을 했지만, 그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고 거짓말을 했지만 어쨌든 중국인 남자를 가족들에게도 소개시켜주는 게 있었고, 또 이제 가족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중국인 남자의 돈을 통해서 이제 배부르게 이제 고급 음식을 이제 먹이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이게 마치 이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무덤덤하게 묘사함으로써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정신적인 교류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소설의 어떤 트랩을 이렇게 걸어놨지만,
실제 후반부에 가면 비정상적인 시작이긴 했지만 둘 사이가 마치면 진정한 사랑으로서 기억으로 남게 됐다. 그래서 이 소녀가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생활하고 나이가 먹어서 한 50대 정도, 60대 정도의 여인이 되었을 때 이 중국인 베트남에 있던 그 남자가 결혼한 상태로 프랑스 파리로 다시 찾아서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고 난 영원히 끝까지 널 사랑할 거야 라는 그 고백을 전화를 통해서 전달하면서 이 작품은 끝납니다. 이 작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실제로 이 여인은 1914년생이고 1930년대 베트남 식민지에서 힘겹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집안 가정 환경이 그렇게 일탈적이진 않았고 실제로 중국인 남자랑 사귄 일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소설에서처럼 매매춘 관계는 아니었고 실제로 사귀다가 17살 때부터 사귀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2년쯤 뒤에 육체적인 관계도 맺었었다. 그러니까 자전적인 소설이라는 건 그런 측면인 거고 소설만큼 이제 실제 본인의 그 인생이 이렇게 막 매매춘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모티브를 얻은 사건이 그 식민지 지역에 있던 어떤 총독이 어떤 여인과 사랑했다가 이 총독이 떠나게 되자 이 여인이 자살하게 됐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얻어서 자신의 인생과 그 어떤 사랑의 열렬한 감정을 섞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어떤 연인이라는 작품이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르그리트 듀라스가 이 작품을 놀랍게도 70세에 썼습니다. 70세. 노년의 할머니가 아무렴 야한 내용을 그냥 무슨 야한 소설 쓰고 싶었지만 야한 내용을 넣겠습니까? 어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10대 시절의 어떤 어린 소녀가 이게 사랑인지조차도 말로 잘 표현을 못하고 어정쩡하고 좀 어설프고 어느 정도 일탈적인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으로 추억으로 반추될 수 있는 인간의 인격의 성숙이 되면서 다시 되돌아놓고 봤을 때 아, 이것이 근데 내가 다시 생각해보고 보니까 당시엔 내가 사랑인 줄도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역시도 어느 정도 좀 추잡하고 더러운 요소도 좀 섞여 있는 듯 하지만 권태기적인 요소까지도 섞여 있는 듯 하지만 사랑이었고 나중에서도 끝까지 추억으로 남고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라고까지 그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그렇게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랑의 추억으로서 남을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의 사랑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정신적이고 아주 고도로 성숙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단계라면 이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연인은 굉장히 초보적이고 나이도 어리고 잘 모르는 소녀가 시작한 어설프고 좀 일탈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도 그런 비슷한 인생을 좀 살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 일탈은 아니었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작가가 놀랍게도 글을 쓰고 생각하면서 성장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66세 때 28살의 청년, 얀이란 청년이랑 교제를 시작해서 16년간 사귀게 됩니다. 66세 때 28살의 청년과.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 이 얀이라는 청년이 프랑스 청년이죠. 고등학교 때부터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작품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걸 다 베껴서 열렬 팬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5년여간에 걸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한테 계속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없어요. 5년간에 걸쳐서. 이건 좀 독일인의 사랑과 좀 비슷하니까 노년의 마르그리트 듀라스도 독일인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 정신적이고 성숙된 듯한 사랑을 하게 되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10대 때는 그렇게 일탈적이고 어설프고 육체적이고 불같은 어떤 사랑을 남긴 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면 노년이 되고 나서 글을 쓰고 성숙하고 다양한 경험을 겪어가면서 이 여인도 더욱더 정신적인 사랑을 추구했다. 정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여인이 이미 60세 때 몸이 아픈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26살의 청년을 만나서 뭘 거기서 어떻게 육체적이고 더고 젊었을 처럼 사귀는 어떤 그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그렇게 사랑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청년이 5년간 편지를 보내도 답도 없다가
5년 만에 마르테 듀라스가 오세요라고 하는 아주 짧은 문구에 답을 보내서 이 청년이 찾아가게 되고 그 둘 사이가 함께 동거하고 생활하게 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70세에 이 소설이 쓰였다 했잖아요. 이때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너무 이미 몸이 아팠기 때문에 말을 했었고 옆에서 그 젊은 연인이었던 얀이 다 타이페이에서 친 작품이 바로 이 마르그리트의 듀라스의 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야한 장면까지도 다 묘사가 돼 있죠. 어쩌면 약간 추측이긴 하지만 늙은 노년의 아픈 자신의 여인이 이 젊은 청년에게 어떤 이런 묘사를 선사를 해서 정신적으로 사랑 안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사랑을 상상하는 형태의 어떤 기쁨을 준 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추측도 합니다.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픈 여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정도면 뭐 굉장한 사랑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 어떤 그런 묘한 부분을 좀 채워준 부분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건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렇게까지 친밀하게 여인이 구두로서 야한 묘사까지 하는 것까지도 옆에서 남자 청년이 쳐줄 정도로 사랑하면서 나온 작품이 이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나오기 이미 이전부터 마르그레테 듀라스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더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역된 작품은 이 연인이란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82세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투병 생활하다가 죽게 되는 과정까지 그 얀이라는 청년이 끝까지 있어줬다. 그리고 마르그레테 듀라스가 죽은 뒤에 이 청년도 좀 더 글을 쓰면서 자신의 죽은 연인 마르그레테 듀라스를 회상을 하다가 안타깝지만 이 정신적인 거에 대한 어떤 채움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떤 그런 놀라운 실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작가가 쓴 작품이 바로 연인입니다. 그러니까 외설적이고 육체적이고 영화에서의 관점에서 어떤 그 금발의 어떤 이쁜 외모의 어떤 소녀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거에 대한 어떤 갈망을,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 초년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인생 전체 이 작가의 인생과 비교를 했다면 사람이 성장해서 마침내는 성숙한 사랑에 도달을 하게 된다. 노년의 독일인의 사랑과 같은 어떤 그런 사랑을 이뤘던 놀라운 작가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